자, JTBC에서도 경제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75조 원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빚내서 집사자 행렬의 가계빚 역대 최대다. 돌리고 또 돌리고 다중채무자도 역대급이다. 다중채무자 인터뷰를 합니다. 돌려막기까지는 아니었는데 급할 때 받았었죠. 대출 받을 때 금리 자체가 예전하고 다르기도 하고 요즘에 엄청 힘듭니다. 돌려막기, 이 얘기가 드디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중채무자 대출이 많다니까요. 대출이 7건 되니까 각 건에 있어서 독촉 전화 와요. 내가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다. 라면도 못 먹을 판인데 200만 원 좀 더 벌어가지고 통장 다 200만 원 뺏기고 있다. 지금 약한 고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지금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다중채무자 3곳 이상 빚을 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돌려막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3만 명 증가해서 453만 6,469명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다중채무자 현황이. 그러니까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데 깡통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망하는 기업들 정해져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개인들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죠. 가계 신용 잔액이 지금 3분기에 1,875조 6천억입니다. 2분기에서 3분기 3개월 만에 얼마가 올랐어? 14조가 늘었어요. 1분기 만에 14조나 늘어났습니다. 왜?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14조 가계빚이 늘어났어요. 엇갈린 신호 속 주담대 폭증.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을 다 끌어올린 겁니다. 빚내서 집 사라. 특례 보금자리론 줄게. 시중금리보다 싸게 줄게. 50년 만기 주담대도 줄게. 집 좀 사. 막차인들도 모르고 그냥 그거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이요. 2분기에 1,031조였는데 3분기에 1,049조예요. 한 분기 만에 17조 3천억. 이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동산 바닥이다. 얼마나 언론이 뻔뿌질했습니까? 아파트값 다 떨어졌다. 이제 오른다. 이러면서 뻔뿌질 하죠.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해줄게. 50년 만기 주담대 해줄게. 이러면서 빚내라 하니까 나도 이참에 집 사서 좀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는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터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조치를 했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은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최악의 한국은행이에요. 정말. 이런 한국은행 진짜 나라 말아먹는 한국은행. 아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계대출 관리한다면서 다른 신호 혼란. 이것도 골 때리는 게 얘네들 하는 말 보세요. 금융위원장 김주현 높아진 금리 부담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 그러니까 은행한테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합니다. 금융위원장이. 이런 짓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눈치를 쓱 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7일에 4.03 5.26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20일에 슬그머니 내렸어요. 눈치를 쓱 보는 거죠. 자, 대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 지금 가계대출 폭탄인데. 내리면 대출이 늘어나겠지. 아니, 폭탄이다. 막 이러면서 위험하다라고 해놓고 금리 낮춰라. 이러고 앉아있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달 초까지는 가계대출 위험하다. 대출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한 거야. 그래 놓고 갑자기 압력을 넣어. 금리를 직접적으로 낮춰라. 그 눈치 보고 조금 찔끔 쓱 낮춘 거죠. 이게 됩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서? 주담대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제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듣기도 했고 섣불리 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참아 제발. 지금은 아니야. 주담대 정말 참아야 돼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줄이라고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유도해서 대출금리가 상승했는데 갑자기 상생금융해야 된다면서 금리 깎아줘라 이러잖아요. 전계층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 건데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막 다르니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비폭탄 약한 고리부터 터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1등 한국입니다. 세계 1위 100%가 넘어갔죠. 국내 경제 규모를 넘어섰어요. 가계부채가. 파산 신청자 중에 60세 이상 비율 23년 상반기에 40%가 넘어갔어요. 60세 이상 노인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징후가 보이고 있는 거죠. 청년층, 노인층부터 무너져요.
9개 카드사 리볼빙 2월 잔액이 7조 5,832억입니다. 리볼빙 서비스 받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돌려막기 하려고 받는 거. 이게 만기가 짧고 이율이 한 20% 됩니다. 잠깐 빠르게 땡겨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7조 5,832억. 2002년도에 6조에서 이제 7조가 넘어간 이후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볼빙이 늘어난다는 건 진짜 힘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신호가 나오죠. 정부는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중이라고 자평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놈들이죠.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으면 중장기 성장률 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 근데 지금은 100%가 넘었잖아요. 이걸 80%대 아래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한국은행과 정부가 하는 짓 보면 빚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약한 고리. 60세 이상 노인들과 청년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국민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건전재정 외치고 있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이럴 때 재정을 약한 고리한테 풀어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세금을 내야 국가도 버틴다고요.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약한 고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이들이 소비하지 못하고 자영업이 힘들어지고 세금이 덜 거치고 이게 악순환 고리에 이미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전재정만 부르짖고 있어요. 무능하죠. 너무나 무식하죠. 이 상황에서 제가 좀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주담대가 결국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최근 하락 아파트 서울 걸 좀 가져와 봤는데 강남 1원 DH 자이 개포 11억 빠졌습니다. 37% 하락이에요. 계약일이 11월 18일입니다. 최고가 대비 11억이 하락했어요. 강남 개포동 최고가 대비 11억이 하락됐습니다. 32% 빠졌습니다. 23억짜리가 14억에 팔렸습니다. 9.4억이 떨어졌어요. 40% 하락합니다. 11월 달에 매매가 이뤄진 거예요. 36%. 22억짜리가 14억에 팔립니다. 최고가 대비 8억, 17억 6천짜리가 9억 6천에 팔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11월, 10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성동구 이런 데도 7억, 8억, 6억, 7억, 40%, 50% 이렇게 빠져요. 최고가 대비. 이러면 혹시 바닥 다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빠져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른 데도 좀 볼게요. 인천, 송도가 어마어마하게 빠지는데요. 21억짜리가 11억에 팔렸어요. 9.7억, 46% 하락. 12억짜리가 6.6억, 반토막 납니다. 46% 하락. 12억짜리가 7억, 41% 하락. 경기도 15억짜리가 8억에 거래되고요. 16억 8천짜리가 10억에 거래가 되고요. 18억짜리가 12억에 거래가 되고 13억짜리가 7억 3천에 거래가 됩니다. 30%에서 40%, 많게는 거의 반토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바닥 다진 거 아니야?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매물이 너무 많아요. 매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가 안 돼요. 방금 건 서울이고요. 이건 인천이고요. 이건 경기도입니다. 매물 소화가 안 돼요. 매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소화가 돼야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매물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가격 심리지수예요. 11월 13일자 심리지수가 26.1입니다. 89.1 이상이어야 살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파는 사람이 훨씬 많고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바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매물이 쏟아질 거냐면 경매 물건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매물은 더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5억씩 떨어지고 11억이 떨어지고 반토막이 났다. 최고점 대비 반토막인 거죠. 그래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가 이렇게 되고 매물이 너무 많고 앞으로 쏟아져 나온 경매 물건들까지 생각하고 거기다가 새로 입주하는 신규 공급 물량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문재인 정부 막판에 공급 부족해서 부동산 오른다 해가지고 3기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그거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입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 아파트예요.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제는 심리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으면 매수세가 오르지 않습니다.
매물 숫자는 소화가 안 되고 있고요.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쌓이고 있고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신규 공급 매물도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내년, 내후년에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반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금리 인하 꿈이에요. 내년, 내후년 드라마틱한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주담대 받을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데 11억이나 빠졌다는데 30% 40% 빠졌는데 바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은 언제 사야 되냐? 거래량이 늘어날 때 사야 돼요. 거래량이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늘어나야 투기 세력들도 여기에 붙었구나. 투기 세력이 붙기 전까지는요. 아파트 값은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수요만으로는 아파트 값을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무조건 봐야지 되고 매물 숫자도 무조건 봐야지 돼요. 그리고 금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금리 높을 때 빚내서 집 사는 건 자살행위예요. 거래량이 늘었어? 이제 바닥을 다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신호가 나올 때 그때부터 내가 몸 풀고 내 집 마련 준비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발바닥에 사지 못합니다. 발목에서 사지 못해요. 무릎에 사도 괜찮잖아. 네, 무릎에서 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집 마련에 준비를 해야지 바닥에서 사겠다.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살던 거는 운이고요. 거래량과 금리, 매물수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하고 이제 오르는 곡선에 탔구나. 그럴 때 몸 풀고 쓱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 안 보면 큰일 납니다. 핵심이에요. 투기 세력이 붙었다는 신호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 집 마련하고 집값이 오른다. 아시겠죠?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 전부 다 박살이고 총선 뒤로 다 밀어놨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총선 전에 터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조용히 미래를 대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